자, 이 아동폭력이 참 위험수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동폭력. 지금은, 하긴 뭐 폭력은 지금 뭘 다뤄도 다 문제가 많아요. 왜? 드러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아동폭력은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인은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자는 기분이 의해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여자는 감정에 의해서 상처가 작용한다고 했죠. 아동이 폭력을 당했다. 아동이. 자, 내 자식이 됐던, 놈의 아이가 됐던, 어쨌든 이 아동이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정폭력이 됐던, 학교폭력이 됐던,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데이트폭력이 됐던, 이 관련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관련된 이거는 반드시 상대가 동격이던가 아니면 동격이던가 가족 간에 관계되는 이거 다 동격이에요.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격이던가 아니면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 그러면 자아가 최소한 존재는 하고 있어요. 자, 아동은 몇 살부터 아동이라고 있다? 13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은 아동이에요. 13세 미만은 자아 자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 적응기라고 그래요. 인간관계를 적응하는 시기예요. 자아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 이제 형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는 폭력은 학교폭력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미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동폭력이에요. 아동폭력. 그건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아동폭력에 준해서 나눠야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또는 주변의 아저씨, 아줌마가 됐든, 남자가 기분에서 자기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이 아동을 폭력을 가했다. 여자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이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래서 아동을 폭력을 했다. 폭력을 했어요. 13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아동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직은 자아가, 원래는 자아 형성을 해서,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중고등학교죠. 여기는 성인이죠. 이 관계에서는 자아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는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가면서 나의 자아를 형성해 가도록. 그래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요것도 했다가, 이것 좀 아니구나. 또 저것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별의별 실수를 다 저지릅니다.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괜찮아. 왜? 형성해 가는 과정이거든. 자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됐을 때는 달라요.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데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만 바꿔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 경험들이 자기가 나중에 뭘로 갑니까? 자아 실현을 할 때 좋든 나쁘든 간에 자아 실현을 해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물론 다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놓습니까? 학교에다, 공부에다 갖다 확 달아가 놨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이 안 돼요. 공부하는 자아만 형성이 됐지 나머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아는 하나도 형성이 안 돼요. 친구들이랑 놉니까? 친구들이랑도 못 놀아요. 학원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 때는 아직 자아 형성기를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그런데 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 가지게 되면 이 아동은, 자 보세요. 아동은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져 있을까? 인간관계적,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걸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에게 폭력,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데이트 폭력할 때 뭐라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완벽한 분리 아니면 처벌부터 하라 그랬어요. 아동폭력은 처벌 수위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완전 분리. 다른 거는 다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동은 완전 분리를 통해서 폭력을 가했던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아동폭력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돼요. 굉장히 엄하게. 왜? 그 아동이 자아 형성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한 인간은, 사람은 왜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도록,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가도록 인간은 태어났어요. 태어난 권리를, 이 권리, 즉 사람으로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있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자아 실현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다른 폭력에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 힘 때문에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폭력에서는 이게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 자아 실현해 나가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행복 추구라는 걸 하다가 다시 인간관계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폭력은 사람으로서 자기 행복,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해 나갈 권리를 아예 박탈시키는 살인행위와 같아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성폭력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에요. 살인. 심리살인이라고 해요. 신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인식되고 표현되고, 이게 기억됩니다. 인식과 표현에 관련되고 기억되는 심리가 작용하고 신체 안에 마음이 존재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이것을 계속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하면서 기억에다 뭘 쌉니까? 계속 차곡차곡 나의 경험치 데이터들을 여기다 쌓아갑니다. 근데 이게 심리살인은 뭐예요? 신체살인은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다가 얼떨결에 죽는 거예요, 마음도. 이 신체가 죽어버리면 마음은 얼떨결에 있다가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냥. 얘는. 자기도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신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어디로 갈 거야?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살인은 심리살인을 동반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엄하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심리살인은 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은 왜 작용한다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사람으로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도록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는데, 이것 자체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무슨 기억이 필요할 것이면, 인식되는 게 왜 필요하고 표현되는 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아동폭력에 있는 이 아동폭력의 피해자 아동들 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대인기피증부터 옵니다. 안 만나요. 그리고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뭐가 하나 유입되는 거 하나 자체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또 표현도 못해요.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심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야 무엇을 못해요? 자기 행복 추구를 못해요. 자기 행복 추구를 못하고 또 자아실현을 추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이 상태로 그대로 신체는 커갑니다. 신체는. 근데 마음은 신체와 함께 그 마음이 같이 성장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씩 자아 형성이 되고, 이게 지금 마음이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다른 거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회복 자체가 안 돼. 그냥 방치될 뿐이에요. 왜? 겉으로는 표 안 나잖아요. 신체는 점점 커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으면 이 아이는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응? 이 아이는 어디서 얘기할까? 그런데 이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은 발견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지만, 발견이 안 되면 이 아이 기억합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어디서 그 아이를 당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어쩌면 한번 보세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식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표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폐증 비슷한가? 그 다음에 또 아스퍼증 같은 거? 또 지금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신체는 안 크나? 신체는 잘 자라요. 근데 뭔가 이상해. 지금 뭔가 발달장애?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는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를 내가 안고서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잘못했는데 이 아이한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당한 거랑 같잖아.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양육이 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는가를 빨리 봐야 돼요. 아이들이 발달장애에 들어갔다 그러면 왜 발달장애에 들어갔는지 내 말에 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빨리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아이를 어디서 또 회복시킬지를 먼저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인식을 먼저 회복할래? 표현을 먼저 회복할래? 기억을 회복할래? 여러분들 같으면 뭐부터 회복할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치료법이에요. 뭐부터 회복할래요? 이건 자폐증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폐증은 사람들은 거의 치료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스퍼 증후군도 똑같고요. 1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은 것에 인식을 하도록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인식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인식을 싫어해요.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돼요. 오로지 인지치료법만 시작을 해야 돼요. 먼저 처음에는 인지행동치료법 하면 무조건 치료 안 돼요. 오로지 처음에는 인식만 계속 쌓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무의식이 꿈틀꿈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무엇을 해주면 돼요? 그때 표현을 강화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기억은 바로 회복돼요. 기억을 건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치료법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누구에게? 바로 이 아동들에게 써야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놀랍게도 아동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뭘 기억 속에 들어가고 뭘 할 거야? 그냥 안 돼요, 잘.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만 기억을 합니까? 인식되는 것만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식되는 것만. 왜? 인식은 왜 기억한다 그랬어요? 신체가 살기 위해서 기억한다 그랬죠. 살려고 분명히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루틀에도 서서히 계속 서서히 넣어주면 됩니다.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이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조금 기억으로 작용되기 시작한다? 그 무조건 표현법. 그래서 표현과 인식을 계속 번갈아. 그때는 표현을만 강화시키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거를 조절해주면 아동폭력 치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동폭력 치료는 자폐 환자의 수준에 준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애가 좀 기분이 좋다. 애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겉에 보기엔 괜찮거든요.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럼 치료 멈춰요. 안 해요. 그 아이들 나중에 이렇게 성장 안 하는 과정에서 보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럼 그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그거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어른들은. 제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병으로 다 몰고 가버려요. 치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래서 병으로 몰기 전에 아동폭력은 반드시 이 후속 조치가 뒤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그때 당시에는 신체는 말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방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동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 아동에 관련돼서 학대와 아동폭력에 관련돼서는 미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시죠?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동폭력과 학대가 벌어지면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시켜버려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 권리 박탈시켜버립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동폭력은 굉장히 무서운 인간을 말살시켜버린다. 이것 자체를. 권리를 말살시킬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여기 지금 학생이 하나 있고 내 딸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말살시킬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만이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누가 말살시켜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주 아동폭력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주 광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폭력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권리를 박살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아이를 막론하고 이게 빨리 살려내야 돼요, 이 아이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동폭력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아동폭력은 좀 엄하게 다루고, 특히 이 13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유치원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뭐 가끔 가다 보면 유치원에서 아이들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이제 뭐 처벌받는다 치자. 그 뭐 원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어쨌든 유치원 아이들 처벌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심리치료하러 가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놀이치료, 미술치료. 그죠? 놀이치료, 미술치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는 뭡니까? 기분전환 하잖아, 어쨌든. 근데 표현법이에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이게 인식은 어떻게 할래요? 인식은. 정반대로 치료하고 있죠. 이래서 치료법에 관련되는 것도 학자들이 또 상담사들이 치료사들이 좀 정확하게 이 원리를 알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있는 치료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 위에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놀랍게도 굉장한 능력이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와요. 느린 것 같아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때는 이 아동폭력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반드시 완치를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또래에 맞게끔 완치를 시켜놔야 돼요.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아 형성부터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못하는 몸만 성인이 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아동폭력은 좀 더 세밀하게 대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